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LCA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할 저기 뭐죠 케이스 스터디는 지난번에 우리가 엑셀 시트를 통해서 선박 연료에 대한 LCA 실습을 했거든요. 이제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제 가비 인터페이스에서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PPT를 먼저 준비했는데 이걸 한번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가 가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벌써 몇 달 전에 저희가 이걸 해봤었거든요. 이게 기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케이스로 그 선박 디젤 연료를 이렇게 정가적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꼬렌 스콥을 연료에 프로덕션 되는 업스트림, 그러니까 웰 투 탱크 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선에서 사용하는 탱크 투 웨이크 요 두 부분을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요거 이제 그 앱스트랙 로그북 통해서 그 1년 동안 이베가 그 연료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한 30년 동안 운항을 하면 한 6천 보야지 정도가 되고 그랬을 때 이베가 라이프 타임 동안 뭐죠 이제 100만 1000만 톤 정도의 그 디젤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그 연료의 생산에 대한 LCA, 그다음에 연료의 소모에 대한 LCA를 분석해서 하고 그다음에 요 연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소라든지 암모니아 같은 연료를 대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그 환경 영향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이제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업스트림인 그 디젤 생산에 대한 부분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운스트림인 온보드 유즈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투 스테이지로 나눴고 거기에 이제 연료 들어가는 그 에너지 들어가는 것과 이미션들을 이렇게 그 캐테고라이제이션을 했었습니다. 네, 기억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비에서 뭘 할 거냐. 요거 기억났으면 좋겠는데 요게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엑셀로 했을 때 우리 디젤 생산하면 그 업스트림 쪽 그러니까 웰투 탱크 부분에서는 요런 종류의 이미션들이 나오게 되고 그 1kg의 그 디젤을 생산할 때 각각 요만큼의 이제 이미션들이 그 이미션 양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죠? 기억나나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데이터 시트에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요 값들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었거든요. 엑셀에다가 이제 그걸 우리가 인벤토리 어널리시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지금 가비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비 이렇게 소프트웨어 열시면 여기 이제 데이터베이스, 오픈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에듀케이션 버전이라서 그 에듀케이션 버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오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데모라서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보다 훨씬 적을 거거든요. 뭐 그래도 어쨌든 이제 오픈 눌러주시면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연결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오픈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가비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임포팅을 하거든요. 저희 그 가비 소프트웨어에. 약간 저는 시간이 걸리네요. 이렇게 이제 임포트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면 네,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트리들이 있는데 요거는 뭐 제가 나중에 뭐 하나하나씩 뭐 자세히 설명을 뭐 드려도 될 것 같고 네, 지금은 여기 플랜이라는 데 한번 들어가 주세요. 플랜에 여기 저는 이미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플랜 한번 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뉴 해서 뉴에서 이름 뭘로 할까요? 그다음 캐닛 캐닛 퓨얼 LCA 이렇게 저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네, 일단 뭐 상관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저희가 요게 이제 그 뭐죠 우리 그 모델링을 하는 작업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안에다가 우리가 그 LCA 모델을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음, 이제 그 디젤 연료별 우리 그 나오는 뭐 CO2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리스트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제가 그 모두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비 소프트웨어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버튼 한번 눌러보시면, 근데 여러분들하고 제 거하고 데이터 그 베이스 양이 엄청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뜰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볼게요. 디젤이라고 이렇게 그 데이터를 서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뭐냐면 이 그 국가 그 뭐죠 국가 코드거든요. 이게 D가 아마 덴마크인가 그렇고 US가 미국, 이게 오스트레일리아인가, 브라질, 중국, 인도, 영국, 일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내가 필요한 데이터라고 한다면 그냥 이렇게 바로 뭐 예를 들어 유럽 쪽 디젤 데이터를 이렇게 그냥 불러와서 쓰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데모 버전이나 아니면은 또 우리가 그 조선 쪽 특화된 그 LCA를 하다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일단 이 데이터를 한 번만 살펴볼게요. 요게 이제 각각의 데이터 이제 패키지인데 요 패키지를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데이터베이스 세팅이라고 들어가 보면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에 대한 상세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이제 디젤인데 이 디젤이 요거부터 보여드려야 돼요. 요 도큐멘테이션에 보면 이 데이터가 도대체 무슨 데이터인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보세요. Data set covers entire supply chain of refinery product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드릴링하고 크루드 오일 프로덕션, 트랜스포테이션,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정제 뭐 등등등등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젤을 이제 우리가 유전에서 추출해서 정제하고 운송하고 ready for use 상태까지 만들어 놨을 때에 그때의 이제 LCA 데이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데이터가 떤 그걸 스코프를 커버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됐고, 그죠? 그 말고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도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이아그램으로 이제 도식화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시면은 요게 이제 리파이닝 모델 이제 값이라는 거고 여기에 요런 천연 그 원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이미션하고 뭐 워터하고 프로덕트는 이제 디젤이 되겠죠. 디젤이 나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뭐죠? 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은 그 1kg의 디젤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연료나 에너지나 뭐 이런 그 물질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제 한 수백 개가 되죠. 그리고 나오는 그 뭐죠? 그 부산물들도 엄청 많습니다. 100개 이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디젤이 되었죠. 이만큼의 뭔가가 들어갔을 때 1kg의 디젤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 뭐 그 환경 뭐죠 그 오염 물질이라든지 뭐 등등 뭐 부산물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 이제 수백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거듭 말씀드리면 결국 가비 소프트웨어를 이제 쓰는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디젤 연료에 대한 LCA를 하고 싶을 때 그 LCA를 우리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찾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생략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냥 나의 입맛에 맞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대로 불러와서 이제 사용만 하면 되니까요. 사용만 하면 되니까요. 그죠? 이제 그런 장점이 있다. 근데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데이터를 때로는 만드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뭐 재가공하고 재사용하는 방법도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픈 LCA라고 하는 그런 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갑이랑 다르게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만 딱 제공을 해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돈을 주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살 수도 있고 무료를 이렇게 다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다운받으면 그거를 이 오픈 LCA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불러와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오픈 LCA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개별적인 모델들을 만들어서 또 사용을 한다는 네, 그 그런 뭐랄까요? 그런 그 또 목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비보다는 훨씬 더 그 자유도가 좀 높아요. 가비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비 데이터만 연결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오픈 LCA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들을 자기가 뭐 구매해서 거기에 맞는 걸 사용할 수도 있고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편의성도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비의 장점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데모 버전이니까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조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가 LCL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생성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냐?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여기 뉴 프로세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뉴 프로세스 이렇게 누르시면 요게 뭐냐면 내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어,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데 그걸 어디다 그 어떤 카테고리로 넣을 건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장소라는데 어디다 저장할 거냐 이런 건데 제가 디젤을 만들 거니까 뭐 에너지 컨버전으로 할게요. 저는 그냥 fuel production 여기에 뭐가 있죠? 그냥 네, 크루드 오일로 그 리파이너리 프로덕트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제 OK를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이제 빈 데이터 그 시트가 하나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아이고. 네, 여기까지 네, 괜찮죠? 네, 혹시 막히시면 알려주세요. 여기에다 제가 이제 캐닛 디젤이라고 네, 이름을 넣겠습니다. 네, 넣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려면 여기 이제 아웃풋을 저희가 이제 넣어야 되는데 자, 이 아웃풋을 뭘 어떻게 넣을 거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그 디젤 데이터베이스는 보면 아웃풋이 막 수백 개가 됐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그 환경 영향성은 그 글로벌 워밍 포텐셜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 지수가 가장 큰 그 뭐죠 이제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관심 있는. 그래서 지구 온난화 지수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이미션만 제가 이렇게 따로 그 추출을 했어요. 그 데이터 중에서. 그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그거를 요게 이제 총 12가지 였나요? 11가지네요. 11가지의 요 그 이미션들을 저희가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를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그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아이고 여기다가 아웃풋의 플로우에 입력을 하면 생성이 되거든요. 그죠? 그죠? 거기서 양이 얼마나 나오냐? 그게 여기가 3.41에 10의 마이너스 1승. 그러면 0.34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럼 요거를 그 여러분들께서 아까 있는 그 나머지 11개 쭉 이제 카피 페이스트만 하시면은 쭉 되거든요. 그렇게 한번 저를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나머지 부분들도 이렇게 이제 카피해서 붙여놓고 다들 잘 되시죠?
네, 저는 다 됐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디젤 있잖아요. 디젤. 요거 디젤을 하나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 그리고 1kg 이렇게 한번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 아웃풋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디젤 1kg이 이제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11가지의 다양한 이제 환경 물질들이 요런 양으로 이제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1kg의 디젤을 생산하려면 0.341kg의 이제 CO2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실까요? 그리고 인풋은 제가 따로 정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인풋을 정의를 안 하는 이유는 인풋이 그 우리가 LCA를 계산하는데 직접적인 그 영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아웃풋들이 우리 그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나 이런 그 뭐죠 이제 그 환경 지수들을 계산하는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심플리파이를 위해서 요거는 그냥 네,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한번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저만의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긴 거예요. 이렇게. 캐닛, 디젤은 이제 제가 불러올 때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불러올 수가 있을 거거든요. 보시면은 제가 여기 이제 LCA를 보면 여기다가 제가 이게 버튼, 서치 버튼을 누르면 캐닛 이렇게 하면 캐닛, 디젤 여기 있죠. 디젤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든 디젤이 이제 요건 거죠. 요 디젤은 네, 그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가비에서 제공하는 이 디젤하고는 아니고 디젤, 디젤, 그렇죠? 디젤하고는 뭐가 볼까요? 네, 네, 겉으로 보기는 이제 비슷하지만 사실 네, 내용은 다르겠죠. 다른데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여기 지금 이 디젤 그 1kg을 생산할 때 나오는 환경 영향성을 이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오른쪽 버튼을 해서 Calculate Result를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그 1kg의 디젤이 생산이 될 때 나오는 그 뭐 지구온난화 지수나 요거는 산성화 지수, 부영양화 지수거든요. 이제 그런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보이시죠? 1kg의 그 디젤이 그 생산이 될 때 0.296kg에 해당하는 CO2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가비 데이터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한번 볼게요. 저장을 하지 않고 우리가 만든 데이터가 이거잖아요. 이거. 그죠? 이거를 똑같이 calculate result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왜 이렇게 높죠? 좀 높네요. 네. 0.491kg에 해당하는 그 CO2가 나온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그 어떤 그 디젤 모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디젤을 생산할 때 조금 친환경 모드니까 그 아까 값이 한 0.29로 나왔는데 뭔가 인도나 차이나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값이 더 높을 거예요. 제가 차이나 중 일본 모델을 썼었나? 기억이 좀 가물하네요.
네, 여기 보시면, 아, 그렇네요. 중국 모델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중국 모델을 보면 0.458이잖아요. 저희는 0.491. 그,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어, 아이고, 음,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아이고, 네, 아이고, 다시. 여기 보시면 이제 수백 가지의 그 이미션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11가지 그 환경 뭐죠 이미션들만 정의를 하고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모델이 이렇게 뭐 그냥 뭐 발리데이션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까지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업스트림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운스트림 모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운스트림 모델은 이제 어떻게, 그 우리가 생산 양을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얼마 그 쓴다고 했었냐면, 여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게 1000만 톤 쓴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1kg 만들 때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어, 네, 여기에서 이게 1.05에 10에 10승, 그리고 픽스드,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게 이제 요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들어가시면,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요게 스케일 팩터라는 게 있거든요. 스케일 팩터. 요거를 이제 10에 10승, 이렇게 하고, 맞나요? 10에 10승 맞나요? 1.05에 10승이에요. 1.05에 10승. 다시 1.05 1.05에 2에 10승. 이렇게 하고 fixed 누르면 네. 그러면 나오는 양이 이제 1000만 톤이 되는 거예요. 1000만 톤이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요 안에서 이제 그 1000만 톤이 생산될 때 해당하는 그 이미션 양들도 1000만 톤에 해당하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결과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요까지 이제 그럼 업스트림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그 배에 대한 그걸 해야 되는데 그 배에 대한 거는 잠깐만요. 이거를 네, 자 먼저 배는 연료를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풋이 그 연료 디젤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아웃풋은 뭐냐? 아웃풋은 이렇게 그 나오는데 요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뭐지 IMO GHG 스터디나 요런 데 보면 그 연료 1kg을 소모할 때뭐 CO2가 얼마 나오고 뭐 CO가 얼마 나오고 이런 그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IMO 그 GHG에 그 테이블을 이제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배가 우리 디젤 배가 1kg의 디젤을 이제 그 뭐죠? 그 인터널 컨버션 엔진을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3.21kg의 CO2가 나오고 2.77 10의 마이너스 3승의 CO가 나오고 요만큼의 그 CH4 메탄이 나오고 속스가 요만큼 나오고 녹스가 요만큼 나오고 하더라 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입력할 거냐? 네, 똑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가 있으면은 불러오면 되는데 사실 이 선박 데이터는 그 가비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선박 데이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new process 들어가시면 네, 여기에서 우리가 트랜스포트 하나 만들게요. 트랜스포트에서 워터웨이 하고 오션 고잉 하겠습니다. 오션 고잉 하면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장 폴더이기 때문에 어디에 저장을 하셔도 그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제 편리하게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지 계산을 하는 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을 지금 또 캐닛 로로 쉽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풋은
이제 그 연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얘는. 그래서 디젤 이렇게 할게요. 디젤 이렇게 치시면 아닌데 디젤이 있습니다. 디젤, 디젤. 그렇죠? 네, 디젤 하면 여기 여러 개 이제 플로우 라인이 있는데 저희가 요걸 썼었거든요. 앞에 그 업스트림에서 그래서 그냥 같은 거 눌러주시면 되겠고 요거를 또 1kg, 1kg을 받을 때 나오는 이미션 양을 이제 정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은 예, 거기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저희 다시 요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똑같이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이렇게 또 집어넣고 또 카본 모녹사이드 또 집어넣고 또 메탄 또 설퍼도 집어넣고 나이트로젠 옥사이드 어, 죄송한데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거 PPT 공유 안 해드린 거 아닌가요? 그쵸? 이거 그 엑셀 시트에 나와 있는 걸로 하시면 되긴 되는데 제가 저한테 음, 주셨던 그 네. PPT 제가 공유해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여기에 뭐 다큐멘트 이런 데다 이제 저희가 막 우리가 만든 데이터를 막 입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데이터고 이건 어디서 왔고 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난 뒤에 저장을 해놓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일단 다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거 업스트림 데이터 있고 다운스트림 데이터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아웃풋이 디젤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 인풋이 디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view 하면 show name 그다음에 quantity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아까 1000만 톤에 해당하는 그 디젤이 이렇게 배에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배에서 이제 이미션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미션 나오는 양은 여기에 보여지진 않지만 모델 자체는 이렇게 이제 끝이 나게 된 거죠. 우리 업스트림 모델도 했고 다운스트림 모델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연료가 이렇게 플로우 되는 것도 이제 구현을 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엑셀 시트로 했던 그 작업이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요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 작업 기억나시죠? 이 작업 쭉 해가지고 우리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업스트림에는 이만큼의 저 이미션이 나왔고 다운스트림에는 이만큼의 이미션이 나왔다.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가비에서는 우리가 별도로 요 작업을 할 필요가 없죠. 임팩트 어세스먼트. 왜냐하면 가비 자체에서 그 그런 기능이 있어서 우리는
인벤토리 어널리시스까지만, 그러니까 모델링까지만 해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 결과를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한 번 더 이제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네, 요거 이제 연결돼서 뭐 연료 같다,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네, 이것도 이제 그냥 쭉, 네,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 자, 여기서 이제 결과를 보려면, 이제 모델이 끝나서 결과를 보려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result calculation. 요 버튼을 딱 누르면, 네, 그냥 세이브 할래? 그러니까 세이브 한다 하고 누르잖아요. 그러면, 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요게 이제 업스트림, 그러니까 그 1000만 톤의 그 디젤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그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만큼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만큼의 양을 본선에서 사용을 했을 때 다운스트림에 해당하는 그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합산된 양이고, 그렇죠? 그러면 합산된 양이 3.93에 10에 10승 킬로그램 정도가 되네요. 그죠? 그럼 이게 우리가 그때 여기로 계산했던 그거랑 한번 볼까요? 비슷하죠? 그렇죠? 이게 3.41이고 얘가 5.01의 9승이니까. 그죠? 이거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면 이게 3.41이고 이게 5.15 9승. 맞죠? 이게 최종 합산된 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비로 이제 해봐도 저희가 이제 동일한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AP랑 EP도 결과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보시면은 이게 4.9에 10의 8승이고 이게 2.18이고 이 보면 2.1의 8승이고 이게 이제 2.64의 6승이거든요. 여기도 보시면은 AP는 제가 따로 그림을 안 그렸네요. 여기 있긴 있다. 여기 있는데. 그죠? 여기 보이죠? 요거, 그다음에 EP도 이렇게. 네, 비슷하죠, 숫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려야 될 점이 어디 갔지? 이해가 돼요. 여기 그래프 보시면 지금 여기 위에 보시면 CML 그 임팩트 모델도 있고 요거 이제 풋프린트, 인바로멘탈 풋프린트라고 하는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레시피라고 하는 모델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시라고 하는 모델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각각 그 임팩트 어세스먼트 모델이 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이제 분류표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CML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나오는 그 인더스트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서 유럽 기반의 데이터베이스이고 트레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만든 거라서 미국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약간씩 계산하는 방법들이 좀 다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뭐 결과가 뭐 차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CML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CML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가볍게 그 연료 모델 하나 정도만 살펴봤는데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 건조 모델 있잖아요. 그 건조 모델들을 이렇게 그 가비로 한번 구현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버전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가비 자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좀 활용을 해서 뭔가 하나 조금 심플하지만 그래도 좀 리얼리스틱한 스터디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책임님하고 고민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코딩을 스탑할게요.